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산의 김은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이제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다음에 이번에 7월 20일자로 새로 생겼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정비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콘텐츠는 먼저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개요, 여기서 이제 전체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금년에 7월 20일자로 새로 생긴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리 지역, 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리 지역이 7월 20일자로 새로 도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떼서 관련 부분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 소규모 주택 정비법, 소규모 주택 정비법을 먼저 좀 살펴보면, 법의 연역을 좀 먼저 보면 2012년 2월 1일 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정비법이라고 말합니다. 2012년 2월 1일 날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이 도시정비법에 도입이 됐습니다. 2012년 2월 1일. 그러다가 이제 2018년 2월 9일 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위 앞에서는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약칭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2018년 2월 9일 날 요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도시정비법에 있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요 법으로 들어왔고, 그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추가로 도입이 됐습니다. 물론 자유주택 정비 사업은 자율적으로 정비하는 거니까 오늘 주제에서는 주로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 7월 20일 날 이제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리지역 제도가 도입됐다. 자,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 뭐냐?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자율주택 정비 사업,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을 개량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렇게 네 가지가 소규모 주택 정비법에 있습니다. 이걸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라고 하는데, 오늘 주로 다룰 건 가로,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이루어진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거죠. 공동주택.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역세권하고 준공업 지역에서 소규모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하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규모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의 대상은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 나대지입니다. 가로주택은 단독주택 플러스 공동주택. 단독주택만 있어도 되고, 공동주택만 있는 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 같이 있어도 되고, 소규모 재건축은 공동주택에만 시행되는 겁니다. 소규모 재건축, 공동주택 또는 사업 시행상에 필요하면 공동주택 단지 외에 토지 또는 건축물도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규모를 보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10호 미만입니다. 단독 10채 미만, 서울시는 18호, 18세대까지 미만에서 실시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세대 연립이 혼재되어 있으면 20세대까지만 미만, 19세대까지죠. 그러니까 19세대까지. 단독, 다세대, 연립 다 이것도 마찬가지 20 미만. 그럼 가로는 당연히 이제 요거 이상이죠. 가로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 이상, 즉 10호 이상. 여기는 9세대까지. 그러니까 자율주택은 아주 적은 겁니다. 9세대까지, 19세대까지.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0채 이상, 또 공동주택도 공동주택 20채 이상, 합쳐서 20채 이상. 20채 미만이어도 단독만 10채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독은 10채, 공동주택은 20채, 미만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이상은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소규모 재건축은 말 그대로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거예요. 단독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독이 있으면
물론 사업 시행상 필요해서 공동주택이 있고 요 앞에 필요해서 토지 또는 건축물이 필요할 경우 요 경우만 얘기하는 거지, 소규모 재건축은 일반 우리 재건축 사업처럼 공동주택에 대해서 실시되는 거다. 그리고 조건이 노후 불량 건축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200세대 미만이어야 됩니다.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이 200세대가 되면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못 한다는 뜻입니다. 200세대 미만,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거죠. 노후 불량은 뭐냐? 여기 있습니다. 1, 2. 20년에서 30년이 지난 공동주택으로 조례가 정합니다. 또 기간과 무관하게 안전상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 10채 미만, 20채 미만은 자율. 10채 이상, 20채 이상은 가로주택. 소규모 재건축은 공동주택만이고 200세대 미만이다. 200세대 미만이고 노후 불량 조건이 있고, 면적. 여기는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9채, 20채 미만이니까 면적이 작죠.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별도로. 제한은 없지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1만 제곱미터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1만 제곱미터.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2만 제곱미터까지 예외가 다 충족이 되면 2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1만 제곱미터가 미만이 원칙입니다. 1만 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크지 않죠. 1만 제곱미터면 3,300평, 3,330평 정도 되는 거죠. 3,330평 미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0채, 20채, 그 다음에 공동주택 200세대 미만. 자, 그럼 소규모 재개발은 어떠냐? 소규모 재개발은 1, 2, 3, 4 네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일단 역세권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역세권. 그러면 역세권이 뭐냐? 역세권이 뭐냐? 여기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등에 따른 역,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 정말 역세권이죠. 승강 350m면 진짜 초역세권입니다. 350m 이내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 용도지역 중에 하나죠. 준공업지역에서 실시되는 거고, 요거는 면적이 5,000평방미터 미만입니다. 좀 전에 가로주택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이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규모 재개발은 더 적습니다. 5,000평방미터 미만. 아주 핀셋으로 개발을 하는 거죠. 5,000평방미터 미만이고, 또 노후 건축물, 노후 불량, 노후 건축물 수가 전체 건축물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고, 또 둘 이상의 도로, 각각 6m, 4m 이상에 접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서 소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노후 불량은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증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 3, 4의 요건인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역세권하고 준공업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5,000평방미터 미만이다. 면적이 5,000평방미터 미만, 도로에 접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새로 생긴 소규모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소규모 재개발도 굉장히 활성화될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아까 단독 다가구 또는 20세대 미만의 다세대 주택의 집주인이 주민 합의체를 구성해서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이렇게 집이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이렇게 5개 있는데 그냥 자기들끼리 하면 이렇게 건축을 합니다. 하지만 주민 합의체를 결성해서 이렇게 훨씬 낫죠. 이걸 이제 합쳐가지고 이런 모양새로 결정을 공동 신축을 하는 겁니다. 절차를 보면 아주 심플합니다. 사업 시행 인가만 받으면 바로 착공할 수 있는 간이한 구조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단독 9채 미만의 주민들이 모여서, 자, 우리 자율주택 정비 사업 한번 하자 라고 해서 주민 합의체를 구성을 하고, 전원 합의입니다. 주민 합의체를 구성하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건축 심의 받고 인가만 받으면 바로 그냥 이주 철거 착공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굉장히 심플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지금 상당히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래서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가능 지역이 있습니다. 대상 지역에 보면 도시 활력 증진 사업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뭐 또 도시 재생 활성화 지역, 또 시도 절에로 정하는 지역, 이런 데 가능 지역입니다. 불가 지역은 농어촌 및 준농어촌, 면 지역은 안 됩니다. 이쪽에서는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 안 됩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수가 3분의 2 이상. 아까 설명드린 거 기존 주택수 단독은 10호, 다세대 연립은 20 미만, 단독 다세대 연립 합쳐져서 또 20세대 미만. 뭐 자율주택은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중에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요즘 많이 붙어 있습니다. 뭐 경축, 가로주택 정비 사업, 조합 설립 인가, 뭐 또는 뭐 사업 시행 인가 또는 뭐 총회 이런 간판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사업 대상지가 가로구역이어야 됩니다. 가로구역. 예, 가로구역. 가로구역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1, 2, 3번 가로구역이란 그래서 여기 이 그림을 보면 쉽죠. 이 그림을 보면 여기 가로구역이 이렇게 있고 여기 6m 도로가 있고 도시계획도로 그다음에 여기 이쪽 공원, 광장, 녹지, 하천 등으로 막혀 있는 거 하나의 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구역. 이렇게 도로라든가 공원, 광장, 녹지 이런 걸로 막혀서 하나의 구역이 이루어져. 자, 뭐 살펴보면 가로구역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1만 미만이고 단 지자체 조례에 따라 1만 3천까지 확장할 수 있고 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2만 평방미터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칙은 1만 평방미터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또는 건축법에 따른 6m 이상의 도로 등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도로나 또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도로 예정지, 철도, 학교 이것도 도로로 간주합니다. 이것도 간주합니다. 그리고 이 가로 구역 내에 요거 중요한 도시계획도로,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가로 구역 내 도시계획도로라는 건 뭐 아시다시피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계획도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됩니다. 도시계획도로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세 가지 요건 1만 미만, 최대 2만까지, 그 다음에 노후 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 또 단독주택은 1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이고 또 가로구역은 세 가지 요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 그래서 다시 좀 더 그림으로 쉽게 설명 들어가면 가로주택 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됩니다. 이렇게 여기 그림을 보면 여기 가로구역에 이건 전부 시행하는 거죠. 전부. 사업 시행 구역하고 가로구역이 같습니다. 이건 전부 시행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가로구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은 이렇게 일부만 이루어지는 거죠. 일부만. 여기도 일부만. 가로구역은 여기까지인데 사업은 이렇게 일부만. 전부 또는 일부에서 시행한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가로구역에 전부도 시행할 수 있고 일부도 시행할 수 있다. 뭐 가로주택 사업에 같은 경우 사업비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벌 규모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까지 융자가 이루어지는데 금리가 아주 저렴합니다. 1.2에서 1.5%. 만약에 연면적, 가로주택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주택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하면 융자 한도가 70%로 상향이 되고 공공이 참여하면 90%까지 융자가 나옵니다. 1.2에서 1.5%로 굉장히 지원이 많죠. 지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뭐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역, 도시재생 활성화법에 의해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구역 내에서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도시재생법으로 선정되면 뭐 공용시설을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함께 건축 시는 건축비도 지원이 된다. 어쨌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기금이 지원이 됩니다. 자, 이제 소규모 재건축 대상 지역은 아까 200세대 미만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200세대 미만. 그래서 주택 단지여야 되는데 주택 단지, 이건 공동주택만 소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당 사업 시행 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고 노후 분량이 3분의 2고 기존 주택의 세대 수가 200세대 미만이다. 200세대 미만.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이고, 만일 주택단지의 바깥에가 내가 진입도로 등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다. 또는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토지 또는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비록 주택단지, 이렇게 이 공동주택이 여기 이제 이렇게 뭐 있겠죠. 뭐 한 동짜리도 있을 수 있고, 이 주택단지 바깥에 또 20%의 범위 내에서 미만입니다. 미만. 20% 미만 범위 내에서 사업구역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역으로 편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시 말씀드리면 200세대 미만이고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이다. 노후 분량이 3분의 2. 절차 및 특례에서, 자, 이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4가지 사업이죠.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 이루어지는 절차가 어떻고, 그 다음에 특례, 어떤 정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이걸 좀 살펴보겠습니다. 절차는 아주 심플합니다. 이렇게 사업시행자라는 것은 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든 조합체를 구성하든 그렇게 구성을 하고, 뭐 그러면 이제 건축심의 받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필요시 도시계획도 같이 통합심의라고 건축심의를 받고, 그거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면 바로 그냥 착공 준공을 합니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너무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복잡하죠. 뭐 그 이전에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그 기본 계획 수립에 따라서 정비구역 지정이 있어야 되고,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조합을 결성해야 되고, 조합 결성한 이후에는 이제 역시 이게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되고, 사업시행 인가 받은 이후에 다시 또 하나 절차가 필요하죠. 관리처분 인가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주철거 착공 공사를 하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관리처분 절차가 요 사업시행 인가에 포함이 됩니다. 사업시행 인가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심의 받고, 즉 사업시행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만 받으면 바로 착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특례, 아주 특례가 많습니다. 건축 규제 완화, 건축 규제, 뭐 조경 기준, 대지안의 공지 기준, 높이 제한, 또 부지 인근에 노외 주차장을 확보를 하면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되고, 또 공동이용시설, 뭐 주민 공동시설 용적률도 완화되고, 또 임대주택 건설하면 뭐 용적률 법적 상한이 적용되고 주차장 기준도 완화되고, 또 지원이 임대 관리 업무도 지원이 되고, 또 기술 지원, 주택의 설계, 철거 시공, 유지 관리하는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부가 이제 우리 재개발 재건축은 대규모로 하는 건데, 이렇게 소규모 정비 사업, 소규모로 정비 사업을 할 때 이런 특례와 지원을 통해서, 아까 또 자금 지원도 있죠. 1.2에서 1.5% 사이에 기본적으로 50% 융자가 이루어지고, 또 임대가 주택이 공급이 되면 70%, 거기다 공공이 참여하면 90%까지 기금에서 1.2에서 1.5% 융자까지 되는, 여러 가지 참 제발 이 사업을 좀 해주세요라고 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죠.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우리 이런 법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 개발 관련 법이 많죠. 그 뭐 택지개발 촉진법도 있고, 공공주택법도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이 빈집법, 이 소규모 주택 정비법,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 일반 상식입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법을 만들까? 뭐 건축법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법을 만드는 이유는 요 사실을 참 한 10년쯤 지나서 깨달았는데, 간단합니다. 100% 동의를 안 받기 위해서입니다. 100% 동의를 받지 않기 위해서 이런 뭐 복잡한 법들이 생기는 겁니다. 일정 부분만 동의가 되면 나머지 사람은 그냥 강제 취득 절차로 간다. 강제 취득 절차로 간다. 그래서 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또 강제 취득 절차가 있습니다. 그 강제 취득을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개발 관련 각종 법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 자격이죠. 이게 제일 궁금하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조합원 자격이 있을 거냐. 즉,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을 해서 아파트가 지어지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느냐.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 경우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 또 지상권자. 토지만 소유해도 되고 건축물만 소유해도 됩니다. 토지만 소유해도 되고 건축물만 소유해도 되고. 그러나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러니까 토지만 소유한 자 또는 건물만 소유한 자는 소규모 재건축에서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토지만 가져도 되고 건물만 가져도 됩니다. 나머지는 토지만 가져도 되고 건물만 가져도 됩니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 조합원 자격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시정비법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고 똑같습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하고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성 요건이 충족이 되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공공성 요건이 충족이 되면. 그럼 공공성 요건이 뭐냐?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참여를 하고, 그 다음에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2021년 2월 19일부터 벌써 많이 지났죠. 분양가 상한제에서 예외가 공공이 참여하고 임대주택 10% 이상 지면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이 안 됩니다. 참 큰 혜택이죠. 단 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것에 호불호,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행자로 이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안 맞으면 당연히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가 요것만 예외니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많이 질문을 하는데 양도 금지, 재당첨자, 이게 도시정비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거죠. 도시정비법에서 언제 그 재개발 구역 물건, 재건축 구역의 물건을 사고 팔면 아예 아파트 분양을 못 받고 현금 청산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또 한 번 당첨이 되면 뭐 5년 이내에 일반 분양이나 다른 정비사업 구역에서 당첨이 제한이 됩니다. 일반 재개발 재건축은. 자, 그러면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에는 그런 양도 금지나 재당첨 제한이 작동을 하느냐? 되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민간이 시행할 조건이 민간 시행, 그러면 민간 시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니면 공공 시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죠. 공공이 참여하는 거.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투기 과열 지구라도 양도 금지가 되지 않습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게 조건입니다.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쉽게 얘기해서 양도 금지가 없다. 즉 언제 사고 팔아도 아파트 분양권이 나온다는 겁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민간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걸 좀 보면 이게 정말로 충격적인. 자, 일단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첫 번째 조건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사고 팔아도 되죠. 조합 설립 인가 전에는 사고 팔아도 됩니다. 후에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곳은 또 양도 금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후 플러스 투기과열 지구에서만 양도 금지. 양도 금지라는 게 뭐냐면 뭐 사고 팔기는 할 수 있는데 아파트를 못 받는다는 뜻입니다. 아파트를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뜻입니다. 현금으로 청산한다는 뜻.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그러면 남은 게 있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이 소규모 재개발 사업 이게 하나, 소규모 재개발 사업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 시장 군수 또는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등이 자, 시장 군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주택공사 이거 조건 하나. 그다음에 관리지역에서 조건 둘. 관리지역에서 아까 첫 시작할 때 금년 7월 20일 날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관리지역이라는 게 도입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관리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관리지역이 아닌 곳에도 시행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소규모 재개발 사업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두 번째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 아까 민간 시행은 양도금지 안 됩니다. 언제 사고 팔아도 아파트가 나옵니다. 그러나 가로주택 정비 사업 중에 시장 군수 공공시행자로 지정된 주택공사 등이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지역에서 시행해야 하는 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두 가지 사업은 2021년 6월 30일 벌써 지났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에 양도, 이전 등기를 하면 현금으로 청산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소규모 재개발 사업 지역에 지금 내가 투자를 한다? 아파트 분양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규모 재개발 사업은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만 해당되는 얘기예요. 투자하시면 안 돼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나 관리지역에서 시장군수 또는 LH, 지방공사, SH가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2021년 6월 30일, 그러니까 이후에, 그러니까 벌써 지났습니다. 지금 투자를 하면 현금으로 청산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변호사님, 그런 게 법에 없는데요?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이 법의 본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내용이 법 부칙에 있습니다. 부칙. 법 부칙 2조, 3조에 있어서 이 법조문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꼭 착오를 일으키시면 안 됩니다. 이거 착오를 일으키시면. 그 다음에 재당첨 제한. 이건 아예 소규모 주택 어떤 것든 뭐 가로주택이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재당첨 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가 조합원으로 받든 또는 여기서 나오는 걸 뭐 내가 분양을 해서 당첨이 되든 아니면 뭐 내가 뭘 사든 재당첨 제한 5년 내에 다른데 당첨 이런 거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당첨 제한은 없다. 재당첨 제한은 없다. 그 다음에 양도금지는 현금 청산, 아파트를 못 받는다는 겁니다. 아파트를 못 받는다는 건데 민간 시행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없다. 언제라도 즉 우리는 무엇을 어떤 물건으로 투자를 해야 되느냐? 민간 시행, 그러니까 민간이 조합 방식으로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언제라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도 그러니까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실 때 이제 투자자분이 있다면 내가 투자처는 어디다?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의 투자처는 현 시점에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현 시점에서는 조합이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투자처다.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가 되면 안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되기 전 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됐어도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 서울은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지금 맞죠? 서울에서는 그 조합 설립 인가된 이후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에 투자를 하시면 현금으로 청산돼 골치 아픕니다. 그러니까 투자 안 하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공공이 관리 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아예 투자하면 현금으로 청산된다. 서로 피곤하다. 이건 투자하시면 안 돼. 여기는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해서
자, 이 비판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과연 동의를 누가 할까? 외부 투자자가 없이. 그런데 투기 방지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입법을 한 거니까요. 제가 뭐라고 그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는 없고. 재당첨 제한, 재당첨 제한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당첨 제한은 없다. 소규모 재건축. 아까 이 양도 금지 조문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에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양수하면 현금 청산한다. 다만 양도인이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양도인이 여기 1, 2, 3, 4에 해당되면 현금으로 청산되는 게 아니라 아파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일반 재건축 사업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세대원이 근무상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그래서 1년 이상 치료 필요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는 경우, 또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또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가는 경우, 해외 체류하는 경우, 또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이거 대통령령이 제가 알기로는 아직 이게 대통령령이 없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 소규모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인가 전에 또는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곳은 언제 우리가 투자해도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만약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서울에서는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투자를 하면 현금 청산이 되는데, 다만 예외 조건이 이렇게 1, 2, 3 예외 조건이 있다. 이렇게 요 예외에 해당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